네, 글로벌 핫 이슈. 자, 이번 순서는 수석 매니저님 모시고 좀 면밀한 토크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옆에는 국제문 수석 매니저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매니저님 보니까 간밤에 이제 뉴욕 3대 지수, 유럽 지수 모두 일제히 좀 내렸습니다. 자, 반면에 아시아 증시만 좀 강세를 보였습니다. 이게 그렇습니다. 어떤 현상일까요? 그렇습니다. 지금 미국 증시가 지금 하루에 하루는 오르고 하루는 떨어지는 계속 반복되는 모습들인데 그렇죠. 그러니까 무엇보다도 지금 시장에 대한 여러 가지 어떤 높은 인플레이션, 뭐 이에 따른 모습들, 그래서 시장에서는 가장 우려스러운 모습들, 그러니까 가장 수순은 이런 인플레이션이 안정이 돼야 그래야 이제 경기적인 펀더멘탈을 고려하면서 금리를 천천히 스탠스를 가져가야 되는데 네. 지금 뭐 전일에 있을 내용들은 물론 뭐 국제유가의 급등이 나오다 보니까 네. 이에 따라서 이제 다시 한번 시장에서는 인플레이션이 지속이구나. 네. 이에 따른 우려감들. 네. 투자 심리가 가뜩이나 지금 상당히 악화되는 상황에서도 악화를 부르켰고 여기에 따라서 이제 연준 이사들이 속속들이 나와서 무조건 50 올려야 된다. 네. 심지어는 발빠르게 긴축도 빨리 서둘러야 된다. 이런 내용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 가지 내용들은 시장에 대한 구조로 봐서는 인플레이션도 높지, 경기적인 펀더멘탈도 좋지 않지. 여기에 따른 나오는 뭐 생산자 물가 지수와 소비자 물가 지수도 높지. 네. 여러 가지 내용들이 상당히 좋은 건 없습니다. 네. 네. 이런 상황에서 러시아 문제마저 지금 뭐 그쵸. 해결 기미가 보이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투자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오르면 빨리 팔고 좀 기다리자 이런 네네. 쪽을 시장에서 그런 위험 자산 선호 심리를 상당히 좀 위축시키는 네. 그런 모습들이어서 네. 또 안타깝지만 5월 달에 과연 어느 정도 올릴 건가에 대해서 5월 전까지는 등락이 엇갈릴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네. 뭐 다행인 거는 3월 달에 올 연초에도 3월 달에 상당히 크게 올릴 것이다라고 해서 주가가 미리 앞서서 떨어졌는데 네. 막상 3월 달에 파월 의장 쪽에서는 인플레이션보다는 실질적인 경기에 대한 스탠스가 중요하다는 뜻을 상당히 비치는 모습을 보이면서 주가가 최근의 어떤 주가 1월 달부터 3월 달까지 떨어진 이 급락 장세의 절반까지 지금 만연한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이런 여러 가지 내용 스탠스를 고려하면서 네. 투자 전략을 가져가시는 것이 상당히 좋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맞습니다. 이제 국제 유가 급등 또 금리 인상에 대한 계속적인 또 이런 연준의 발언 또 우크라이나 사태 등 여러 가지 요소들이 시장을 좀 위축시키는 상황에서 유럽 증시와 또 뉴욕 증시 3대 지수가 좀 일제히 하락을 했던 모습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앞서 살펴봤던 우리 글로벌 이슈 자, 외신을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미크론 스텔스 하위 변종 BA2가 이제 전 세계적으로 확산될 것이다. 뭐 이런 기사가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셨을까요? 여전하죠. 그렇습니다. 네. 지금 이 오미크론 뭐 작년 2년부터 지금 이어져온 뭐 코로나 변종들 뭐 알파, 데타, 감마 이제는 오미크론에 의해서 앞자에 스텔스가 붙은 스텔스 오미크론. 네. 뭐 저희 지점 직원도 절반 이상이 지금 이 오미크론에 네. 감염됐거든요. 네네. 상당히 좀 저도 좀 상당히 두렵고요. 그렇죠. 이런 부분들이 빨리 좀 해소돼서 우리가 좀 편안하게 사회 활동했으면 좋겠습니다. 맞습니다. 이 스텔스가 오미크론 앞자에 이제 스텔스가 붙었는데 네. 우리 앵커님 스텔스를 붙인 이유가 왜? 더 강력하고 뭐 이런 느낌 그렇습니다. 아닐까요? 여러 가지 내용들이 네. 있는데 PCR 검사에서 드러나지 않는 이 잠복이라는 의미를 가졌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미크론에 비해서 이제 스텔스 오미크론은 네. PCR 검사를 하더라도 잘 드러나지 않는다. 네. 자, 이런 내용들인데 이제 이 바이오 의학이 이제 이 시점에서 상당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네네. 우리가 보통 이런 뭐 암이 됐든 이런 뭐 여러 가지 바이러스 됐든 이런 바이러스가 네. 이미 우리 몸 안에서는 이런 거를 이제 들어오게 되면 사멸시킬 수 있는 어떤 항체라든가 뭐 T세포 이런 쪽이 있는데 뭐 이런 변종 바이러스들이 이제 자꾸 이제 바뀌면서 네. 뭐 이제 충분히 학습 효과가 나오는 이런 항체들이 이런 바이러스가 들어오면은 나와 들어왔네 해서 사멸을 시키는데 네. 또 다른 것이 들어오게 되면 이런 얘네들이 이제 그쵸. 마치 이제 바이러스 아닌 것처럼 행동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렇게 되면 알아차릴 수 없기 때문에 뭐 몸의 면역 체계가 무너진다 이런 내용들인데 그렇죠. 글쎄 이제 BA1이라고 일컬어지는 오미크론은 네. 이미 이제 남아공에서 확진돼서 감소를 보였는데 이제 BA2라고 일컬어지는 이런 스텔스 오미크론은 네. 다시 한번 미국과 유럽에서 이제 60% 이상 늘어났다. 네. 뭐 지난주 독일에서는 뭐 무려 뭐 하루에 30만 명이다.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이런 부분들이 2월 초만 하더라도 1%인데 뭐 최근에 40% 넘었다는 그렇죠. 이런 모습들인데 네. 뭐 상당히 좀 물론 안타까운 점들은 네. 과거에 우리가 이제 코로나에 감염됐을 때 병원에 입원하게 되면
미국의 길리아드 사이언스의 렘데시빌이라고 하나요? 음. 그 약을 이제 주사바늘을 깊숙이 이제 환자에게 찔러서 네. 약을 투여하는 그런 정맥 주사를 통해서 렘데시빌 그리고 네네. 뭐 덱타메스톤을 투여했는데 이제 스텔스 이 오미크론은 뭐 이러한 바이러스제도 뭐 효과가 없을 수도 있다 이런 뭐 우려감들도 나오고 있어서 네. 뭐 전 세계 확산이 지금 상당히 좀 공포스러운 그런 모습들이고 네. 뭐 기존의 오미크론보다는 더 확산도 빠르다 이런 맞아요. 점들인데 네. 어쩌면 이런 점들이 이제 뭐 잘 지나가서 음. 뭐 어떤 그 세계적인 백신들 이런 치료제가 빨리빨리 현재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이런 점들이 빨리 좀 지나가서 어떤 네. 경제 재개가 좀 빨라지면서 우리도 그쵸. 좀 안정된 세계에서 좀 활동을 했으면 상당히 좀 좋지 않을까 네. 그렇게 좀 보여집니다. 네. 이 스텔스 오미크론 자 이제 변종 바이러스가 전 세계적으로 좀 확산이 점점 더해지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요. 이 사태가 빨리 진전이 돼서 저희 경제도 좀 회복을 하고 더 활성화됐으면 하는 바람이다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자, 다음 우리 글로벌 이슈 체크해봤던 외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정부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전쟁 범죄를 저질렀다. 이거를 공식적으로 비난을 했는데요. 이 공식적으로 비난한 사례는 처음이죠. 그렇습니다. 처음이고요. 최근에 저도 이제 이런 관련된 외신 보도를 보면 뭐 최근에 건물 안에 아이들이 있으니까 이제 공격하지 말아달라 러시아어로 이제 어린이라고 써붙였는데 네. 이 뭐 러시아에 마치 여기다가 이제 뭐 집중적으로 공격을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도를 봤을 겁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자, 이런 점들이 상당히 좀 심각하고 생각보다 좀 길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러시아가 뭐 생각보다 길어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제 러시아의 어떤 과거의 무기가 좀 퇴보되지 않았나 이런 내용들. 글쎄요, 이런 점들에 의해서 과연 얻고자 하는 게 무엇인가. 물론 미국과 러시아는 나름대로의 얻고자 하는 실리가 있을지도 모르지만 네. 상대적으로 우리나라 같은 이런 그 원자재를 수입해서 물건을 파는 나라 같은 경우는 상당히 큰 손실을 보는 이런 그렇죠. 모습들이 상당히 안타깝고요. 네. 글쎄요, 뭐 지금 이런 러시아 문제가 뭐 확산되고 있고 뭐 러시아가 뜻대로 되지 않으니까 더 민간인에 대한 학살, 뭐 피해가 2,500명, 난민들이 300만 명이 넘는 이런 모습들인데 빨리 좀 마무리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물론 여러 가지 의도가 깔리는 것 같아요. 최근에는 미국이 이제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런 점들에 대한 비하 그리고 우크라이나에 대한 전면적인 지원인데 한편으로서는 미국 입장에서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기존에 지금 뭐 이전만 하더라도 오래전만 하더라도 항상 뭐 미국은 이런 뭐 공산국으로부터 상당히 도와주는 거구나 상당히 고맙다라고 생각했는데 이 전을 되돌려 보면 뭐 트럼프 정부에서 이제 우리 미국만이 뭐 우리 미국만을 위한 정책을 취하겠다. 네. 뭐 심지어는 뭐 다른 나라들의 도움도 우리에 도움되지 않으면 도움을 안 주겠다. 자, 이런 정도가 나오면서 네, 네. 좀 뭐 내용들을 보게 되면 최근에 뭐 사우디 쪽에서도 달러 결제를 뭐 중국과 하고 싶다 이런 내용들은 이전만 하더라도 뭐 아주 오래 전에는 이제 미국은 항상 도움을 주는 네. 좋은 나라야라고 생각했다가 또 이제 뭐 최근에는 미국 정부가 도와주지만 하는 게 아니구나. 이제 우리도 뭐 더 좋은 쪽으로 붙어야 되겠구나 이런 쪽으로 나오는 상황에서 지금 미국 입장에서 상당히 이런 점들과 함께 강력한 그런 러시아, 우크라이나를 비롯해서 지원해 줄 수밖에 네.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꼬이면서 상당히 좀 미국 쪽에서도 강력한 뭐 러시아가 범죄 저질렀다, 나쁘다, 적극적으로 도와주자 이런 모습들이 나오기 때문에 한편으로 봐서는 이런 점이 빨리 끝맺어야 될 것 같고 네. 또 한편으로 봐서는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미국과 여러 가지 좀 복합한 뭐 그런 네. 내용들이 꼬였기 때문에 맞습니다. 앞으로 이런 모습들은 미국 입장에서도 점점 강하게 나올 것 같고 뭐 러시아도 이에 따라서 빨리 좀 매듭을 지어야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내용들과 함께 뭐 우리 입장에서는 빨리 이런 점들이 매듭이 쳐야 전 세계적으로 어떤 주가라든가 경제적인 어떤 멘탈이 상당히 좋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이제 평화회담 얘기가 나오다가 다시 상황이 악화된 현재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인데요. 자, 이제 그 두 나라에는 이제 경제적 파괴 또는 뭐 민간인 사망, 부상 등의 피해가 또 속속들이 나오고 있고 또 주변국들한테는 이들 국가들의 이제 원자재를 수입하고 있는 이런 국가들한테는 또 그만큼의 피해를 입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번처럼 미국이 강력하고 적극적인 비난을 계속해 줌에 따라서 러시아가 좀 빠른 매듭을 지었으면 하는 바람이다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전일장 해외 증시 이슈들 조금 자세히 들어볼 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지금 뭐 주가가 이제 좀 올라가는 것보다 했더니만 전일 또 국제 유가가 급등하다 보니까 시장에서
다시 한번 인플레이션이 더 치솟네. 상당히 우려감들이 떨어졌는데 네. 여기에는 가장 중요한 단초가 러시아 쪽에서 이제 유럽에 휘발유를 공급하는 그런 파이프라인이 있습니다. 흑해 네. 쪽인데 여기에 이제 운송을 중단한다. 뭐 그 내용들은 특히 이번에 그 흑해 쪽의 강타한 폭풍으로 인해서 네. 중단하겠다라고 했는데 과연 이 부분을 어떻게 해석할 건가? 러시아가 의도적으로 파이프라인을 중단한 게 아닌가라고 지금 해석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물론 국제유가가 급등하고 있다. 가뜩이나 지금 국제유가가 급등하면서 뭐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상당히 큰 피해를 보고 있는데 네. 자 이런 점들과 함께 러시아가 유럽이라든가 이런 미국 쪽에 운송하는 그런 파이프라인을 일부러 막은 게 아닌가. 자, 이런 점들과 함께 어떤 미국과 유럽 쪽에 대한 분노 이런 쪽을 사고 있고 네. 오히려 물가가 또 치솟는 이런 모습들인데 그렇죠. 자 그렇게 되면 상당히 여러 가지가 꼬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여기에다 대고 지금 물가가 빨리 안정이 돼야 되고 그리고 경기도 지금 좋지 않은 판에 네네. 금리를 더 세게 올리겠다는 어떤 유럽 FOMC 회의가 계속 나오고 있는 네네. 내용들이 나오고 있는데 뭐 파월 의장도 결과적으로 이제 50을 올릴 수밖에 없는 그런 내용도 나오기도 전에 네네. 다시 한번 클리브랜드 총재 같은 경우에도 50을 금년에 몇 차례 계속 올려야 된다. 그리고 양적 긴축도 빨리 서둘러야 된다. 이런 상당히 강도 높은 내용들을 네. 메시지를 보냈거든요. 그래서 네네. 또 샌프란시스코 총재 같은 경우도 50bp 올리는 거에 대해 상당히 기정적인 모습들 네. 여러 가지 내용들이 상당히 좀 꼬인 모습들을 전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에서는 이번에 1월 달부터 다우지수가 한 4,000포인트 떨어진 거에 대한 2,000포인트의 반등, 네. 50%딱 반등했는데 뭐 기술적 지표로는 이 시점에서 다시 한번 갈 거냐 떨어질 거냐 중요한 기로에서 이런 여러 가지 인플레이션 우려감들 특히 여기에 따라서는 러시아에 대한 단초 자, 이런 모습들은 상당히 여러 가지의 우려를 꼬이게 하는 네. 그래서 심리적으로 가뜩이나 좀 불안한 심리를 다시 한번 위축시키는 그런 모습들이기 때문에 네. 상당히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러시아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시장은 미국과 유럽 쪽에서는 다시 한번 반복되는 이야기들 이번 네네. 기회를 통해서 러시아를 완전히 고립시키고 러시아 에너지를 아예 쓰지를 말자. 그리고 어쩌면 그러게요. 미국도 이런 거를 노릴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미국도 자기네 나라의 어떤 뭐 천연가스라든가 슈에일가스가 충분히 나오는 상황에서 이번 기회에 유럽에게 이제 러시아 거 쓰지 말고 우리 거를 써달라. 네. 뭐 지금 러시아가 이렇게 뭐 파이프라인도 잠그고 장난치지 않냐. 이런 내용들도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미국 입장에서는 자기네 나라의 어떤 천연가스라든가 이런 슈에일 오일을 유럽을 비롯해 세계에다가 팔고 그리고 사우디 쪽이나 이런 쪽에 대해서 이제 LNG선을 통해서 수입하려는 물론 이런 내용들도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렇기 네네. 때문에 상당히 좀 복잡하게 꼬이겠는데 미국 증시가 지금 하루가 다르게 오르고 내리고 있는데 어쩌면 안타깝지만 지금 5월 달에 있을 뭐 금리 인상 전까지는 이런 모습들이 반복될 수밖에 없고 또 다행인 점들은 이런 와중에도 실적 호전이 기대되는 그러니까 실적 가이던스가 상당히 뛰어나는 일부 업종들은 상승을 보였다. 이런 점들에 대해 상당히 주목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한편으로 봐서는 뭐 초고속 인플레이션 여기에 이제 해결되지 않을 뭐 러시아 문제가 반복되면서 물가는 더 급증할 수 있고 그리고 5월 달에는 금리를 더 세게 올릴 수밖에 없고 이에 따라서 과거에는 금리 올리고 나서 2년 후에 양적 긴축을 했는데 이제는 뭐 당장 양적 긴축을 서둘러야 되고 네. 모든 어떤 유동성이 메말라 있고 네. 이에 따라서 수급이 꼬일 수밖에 없는 이런 내용으로 봐서는 주가가 오르기는 힘든 이런 구조인데 네. 이런 와중에서도 일부 실적 가이던스가 뛰어난 종목들에 대해서는 시장의 어떤 메이저급 매니저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다 이런 점들이기 때문에 네네. 전체적인 시장은 박스권이다. 위로도 힘들고 물론 아래쪽은 지지 세력은 많다. 이런 점들을 염두에 둔 가운데 네. 실적 호전이 뛰어나는 일부 개별 종목들만 상승하기 때문에 네. 우리의 투자 입장에서는 이제 철저히 이런 종목들에 대해서 종목 차별 이런 종목들에 대해서 이제 포인트를 가져가는 이런 전략이 상당히 좀 좋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네, 맞습니다. 뭐 국제 유가 급등이나 높은 인플레이션 또 클리브랜드 여는 존재 언급 등 이 시장을 위축하는 이런 메시지들이 참 많은 상황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매니저님, 독일 경제연구소가 원자재 가격 급등 이후로 이제 독일을 올해 경제 성장률을 하향 조정을 하겠다 이런 발언을 했었는데요. 네, 어떤 발언일까요? 그렇습니다. 어쩌면 유럽의 가장 큰 축을 가지고 있는 성장 나라인 어떤 독일. 한편으로 봐서는 지금 뭐 유로존에서는 어떤 독일이 그나마 지금 제조업 성장인데 가장 발판을 마련하고 있고 상당히 중요했는데 네. 이런 그 원자재 가격 상승 이후로 성장률 가이던스를 하향 조정했다. 이런 점들도 상당히 좀 힘들 것 같습니다. 더구나 유로존 어떤 그 소비 신뢰 지수도마저도 하향세를 보이는데
그렇다면 지금 가장 큰 단초, 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문제가 생각보다 길어지면서 네. 특히 일부 러시아에서는 뭐 자기네 나라에서 생산하는 그런 내용들을 수출하지 않겠다. 조금 전에 어떤 독일이라든가 이런 유럽에 공급하는 석유관도 잠궜다. 이런 네, 내용들. 네. 뭐 그렇게 되면 이제 특히 제조업의 세계적인 기반을 가지고 있는 독일이라는 나라에서도 이제 이런 원자재를 수입해서 물건을 만들어서 이제 전 세계에다 수출하는 그런 네, 가장 어쩌면 유럽에서 유일하게 어떤 핵심 기반을 만들고 있는 이런 네. 독일마저 이런 원자재 가격이 급등하면서 제조업 기반이 힘들어지게 되면 네. 글쎄요. 지금 유로존이 뭐 그렇지 않아도 어쩌면 독일 이 나라로 인해서 지탱하고 있다라고 해도 과언은 아닐 정도로 독일이 그나마 지탱을 해주고 있었는데 네. 이제 이런 원자재 가격이 급등하게 되면 뭐 제조업 기반의 어떤 경제 성장률도 하향 조정했다. 상당히 좀 힘들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네. 이런 내용들로 봐서는 뭐 전체적인 경제 성장률이 과연 어느 연착륙으로 갈 건가, 뭐 경착륙으로 갈 건가, 경제적인 성장률이 하향 조정되는 마당이고요. 오히려 이제 이런 와중에 지난 옛날 같은 경우는 다시 한번 이제 어떤 양적 완화를 통해서 어떤 경제적인 기반을 살릴 수 있는 기반이 마련했는데 지금은 이제 아시다시피 양적 완화는 끝나는 상황이고 네. 이에 따라서 이제 금리를 뭐 세게 올릴 거냐 천천히 올릴 거냐 이런 시점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 가지 내용들은 상당히 좋지 않은 건 분명합니다. 그래서 독일마저 이런 원자재 가격 상승 이후로 경제 성장률을 하향 조정했다. 이런 점들은 어쩌면 시장에 대해서 상당히 좀 불안스러운 내용들. 여기에 이제 뭐 장단기 금리차도 역전 우려감들 이런 내용들이기 때문에 네. 이런 펀더멘털로 봐서는 이제 주가는 좀 갈수록 좀 힘든다 이런 내용들이어서 상당히 좀 이런 내용들은 러시아 문제가 빨리 좀 해결이 돼서 네. 어떤 원자재 가격이 빨리 좀 안정이 돼야 상당히 중요한 긍정의 스탠스가 가져오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네, 맞습니다. 우크라이나 사태가 이제 길어지면서요. 원자재를 수입해서 물건을 만드는 이 제조업 기반을 두고 있는 독일이 이제 경제 시장에 타격을 조금 입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주가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가 되니까요. 이번 사태가 빨리 진전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수석 매니저님 또 좀 질문을 드려볼게요. 유로존이 3월 소비자 신뢰 지수가 좀 둔화되면서 소비 심리가 급격히 위축됐다. 이런 말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 침체, 그다음에 이제 에너지 가격, 뭐 식품 가격 이런 전반적인 가격들이 치솟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래서 뭐 이렇게 되게 되면 원자재 가격을 비싸기 때문에 그런 가격을 수입해서 당연히 이제 물가를 비싸게 팔 수밖에 없는 구조들. 네. 그렇게 되면 우리가 먹는 어떤 식음료들, 음식료 업종들, 네. 그다음에 어떤 유가에 대한 상승, 모든 가격들이 상승하기 때문에 네. 당연히 이제 당장 우리 같은 소비자 입장에서도 어떤 이제 마트에 가서 물건을 사 먹고 싶어도 그죠. 상당히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마트에 가서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뭐 과거에 어떤 식음료품을 갖다가 사 먹는 입장에서도 상당히 좀 많이 올랐기 때문에 과거와 같은 어떤 뭐 5개를 사 먹을 거를 2개밖에 못 사 먹는 그죠. 거나 이런 네. 모습들. 자, 이런 모습들을 소비자 신뢰 지수가 떨어지게 되면 네. 당연히 이제 기업들도 실적 가이던스가 떨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모든 것이 맞물려서 꼬이게 되기 때문에 세계를 이끄는 가장 중요한 축인 유로존에서도 3월 이런 소비자 신뢰 지수가 둔화됐다. 어쩌면 미국과 유럽이 소비 쪽을 통해서 전 세계 어떤 경기를 상당히 호전시키는 역할을 많이 하거든요. 네.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가 이제 원자재를 수입해서 물건을 만들어서 특히 유럽, 네. 그다음에 이제 미국 쪽에 수출을 하면서 상당히 어떤 GDP를 성장시키는 이런 쪽인데 이런 유로존마저 3월 달에 소비자 신뢰 지수가 둔화됐다. 그러면서 소비자 신뢰 지수가 급격하게 위축이 된다면 네. 이제 특히 이제 수출에 가장 이제 네. 수출로 인해서 먹고 사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가 상당히 이제 수출 성장이 둔화될 것이다. 그러면 당연히 이런 이제 기업 실적률의 하향 조정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모든 것이 전 세계가 상당히 꼬이는 그런 모습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모습들은 어떤 향후에 수출 성장률 둔화, 네. 그다음에 기업 실적에 대한 둔화를 모습들이 보이기 때문에 뭐 미리 어떤 시장에서는 이런 유로존 급격한 위축을 가지고 이제 실적이 상당히 둔화될 거에 대한 우려스러운 그런 목소리도 나오지 않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맞습니다. 자, 이제 비싼 원자재를 수입을 해서요, 만든 물건 값이기 때문에 또 그 물건 값마저도 좀 오르며 물가가 상승하는 상황이 있습니다. 이 문제는 고스란히 소비자들에게 돌아가고 피해를 입게 되죠. 따라서 유로존의 3월 소비자 이
소비자 신뢰 지수도 좀 둔화로 나타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연준 위원들이요, 또 공격적인 통화 정책을 시사를 하면서 투자 심리가 좀 위축을 됐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파월 의장마저 이제 지난달만 하더라도 상당히 좀 경기를 살리기 위한 네. 모든 위원들이 1월 달만 하더라도 금리를 상당히 강도 높게 올리라고 했는데 25를 올렸는데 네. 이제 파월 의장마저도 이제 50bp를 올리겠다는 그런 내용들과 무색하게 연준 의원들이 대부분 나와서 지금 뭐 50bp를 심지어는 계속 올려야 된다. 네. 그리고 양적 긴축도 당장 해야 된다. 이런 내용들. 음. 투자 심리를 위축시킬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지금 시장에 대해서 가장 긍정적인 시나리오가 지금 정반대로 나가기는 그런 모습들이거든요. 네. 그래서 긍정적인 신호라면 이제 물가에 대한 안정과 함께 연준 쪽에서도 상당히 좀 경기적인 펀더멘탈을 보면서 이제 금리 인상 스탠스를 가져가야 되는데 지금 나오는 연준 위원들마다 네. 예상치도 않았던 심지어 비둘기적인 그런 발언했던 연준 위원들마저 나서서 이제 50을 올려야 된다. 매파적인 의원들은 더 강하게 올려야 된다. 뭐 빨리 끝내야 된다. 이런 모습들. 7번 이상, 심지어는 10번 이상 올려야 된다. 이런 네네. 내용들인데 자, 연준 위원들의 공격적 통화 정책 당연히 이제 투자 심리를 위축시킬 수밖에 없고요. 시장을 이끌어가는 어떤 매니저 입장에서도 이런 내용들로 보게 되면 상당히 공격적으로 주식을 사고 싶어도 네. 5월 달에 보자. 아니면은 더 팔아놓고 지금 뭐 연준 위원들 5월 달에 과연 스탠스를 20으로 가져갈 건가 50으로 가져갈 건가 네네. 그때 보고 하자. 이런 심리가 위축되기 때문에 뭐 주가가 오를 때마다 팔고 보자. 뭐 현금을 더 확보하자. 이런 내용들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지금 여러 가지 꼬인 점들은 일부 연준 위원들 특히 파월 의장 쪽에서도 지금 마음속으로는 50bp를 올리지 않을 50bp 올리지 않겠다는 그런 네. 의도도 상당히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파월 의장에서는 시장에서 빨리 어떤 러시아 문제가 매듭이 지어졌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도 할 것 같고요. 그리고 소비자 그 물가 지표 이런 물가 지표들이 12월 달보다 1월 달에는 약간 내려갔으나 2월 달에 또 올라왔기 때문에 이제 3월 달 특히 4월 달 계속해서 이런 물가 지표가 내려가기를 상당히 바랄 것 같아요. 그래서 물가 지표가 내려가 줘야 이제 파월 의장 가장 결정권을 가진 파월 의장 쪽에서도 이제 물가 지표가 피크아웃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50bp 올리지 말고 이제 좀 천천히 가자. 그러면서 시장을 안정시킬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점들이 나오려면 빠른 시일 내 시장에서 어떤 러시아 문제에 대한 매듭 그리고 이에 따라서 물가 지표가 상당히 안정이 되는 이런 스탠스가 빨리 가져갔으면 저는 좋지 않을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이렇게 해서 다양한 글로벌 이슈 좀 체크를 해봤는데요. 자, 이런 이슈들이 저희 국내 전일장에는 또 어떻게 영향을 미쳤을까요?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 시장도 이 영향들이 상당히 많이 받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어떤 미국에 대한 흐름들 이런 스탠스와 보기에 특히 이제 우리나라에서 주가가 올라가려면 외국인들이 많이 사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런 외국인들이 어떤 미국의 어떤 뉴스를 보면서 상당히 매매를 하는 것 같아요. 네. 전일장에는 어떤 외국인들이 일부 매수의 가담 이런 점들이 상당히 긍정적이었지만 아무래도 오늘은 미국 시장에 대한 이런 여러 가지 부정적인 견해와 함께 매물이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장 초반에 하락 출발 가능할 수밖에 없는 것 같은데 네. 외국인들이 이제 이런 내용과 함께 또 한편으로 봐서는 이제 그러는 가운데 미국에서도 마찬가지였지만 상당히 실적이 호전되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 성장률이 확실히 뒷받침되는 종목들은 주가가 떨어지면서 저가 매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시장은 어떤 미국에 대한 어떤 이런 안정감이 나오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상당히 좀 막히는 등락이 엇갈릴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지만 전일 어떤 이런 내용들 어떤 테슬라의 강도 높은 투자 이런 거에 따라서 여기에 이제 납품 가능성이 있는 2차 전지 배터리 관련주들은 상당히 매수세가 들어왔다 이런 점들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힘들다. 하지만 성장률이 기대되는 이런 종목들 그리고 이번에 러시아 문제에서 큰 피해가 예상되는 러시아 어떤 철강업 종에 대한 부담과 예상되는 우리나라의 반사적 이익을 누리는 이런 기업들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전체적인 시장은 부담스럽지만 이번 기회에 실적이 호전되는 모든 주가가 빠졌을 때 향후에 주가가 올라갈 가능성이 높은 실적이 기반되는 이런 종목들에 대해서 어떤 종목 포트폴리오를 다시 한번 점검해보는 리밸런싱을 할 수 있는 이런 기회가 상당히 지금도 좋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자 어쩌면 하락 출발을 할지도 모르지만요. 철강 등 실적이 호조되는 개별 종목 이슈에 따라서 변화 종목 장세에 조금 초점을 두시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럼 오늘 도움 말씀 주신 국제문 수석 매니저님 감사 말씀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